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종천 교수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추워요, 네. 교수님. 좀 겨울 같은 그런 날씨이긴 한데 너무 따뜻했던 날씨가 많아서 네. 사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직 이제 2월 초순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내일이면 또 입춘이래요. 아, 내일 벌써 입춘인가요? 네. 그렇군요. 정말 바쁘신가 보다. 네.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열심히 네, 또 그럼 뭐 지내셨나 봐요. 입춘 뭐 이런 거 이런 용어는 진짜 미국에 와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진짜 네. 또 새롭게 또 들리실 수도 네, 있겠어요.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오늘 뭐 입춘입니다, 네. 뭐 동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뉴스에서도 맞아요. 해주니까 잘 기억하지만 사실 뭐 미국에 여기서는 있으면 그렇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봄을 맞아서 네. 이 새로운 가정들도 많이 생길 테고요. 또 기존의 가정들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난달부터 이제 행복한 그 부부들의 특징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네, 그것의 연장선상이 있겠죠. 네네, 오늘도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아분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분화. 화. 예. 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지도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반대는 또 나 혼자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복한 부부는 함께 있는 것도 잘하고 혼자 있는 것도 잘하고 양쪽을 다 잘하는 부부가 행복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진짜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진 것 같아서 불행을 네. 느끼고 뭐 이러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행복한 부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혼자서 있으면서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고 같이 있으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내왔던 가정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상담에서는 원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성향이었는지 네. 함께 하는 걸 더 강조하는 그런 함께 뭐든지 같이 하고 감정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따로 혼자 네.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더 편한 가정이었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이렇게 부부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네. 막 짜증 내거나 막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화를 확 내거나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가족들한테는 유난히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불안을 다루는 방식인데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이제 함께함이 가정 안에서 많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네. 부모님이나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엄마나 아버지랑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 가정에 와서 남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남편이 그런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굉장히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남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지내는 거 좋아하고 익숙하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 친척들과 가족들끼리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그런 그 남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경우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네. 우리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 있어서 이 그런 충돌이 일어날 그런 불안함들이 일어날 때 그 불안함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다루는 능력이 이제 자아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나치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요. 너무 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단절되게 돼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네, 우리가 뭐 관계 맺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대편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상대편은 자꾸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함께하자. 그리고 내 감정도 많이 알아달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네, 누군가 나를 네.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자꾸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이제 반대적으로 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네요. 예, 그렇게 네. 혼자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또 너무 서로가 서로 간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경우도 그렇네요. 있거든요. 너무 가깝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가만 듣고 보니까요. 어떤 성향이 잘못됐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아니에요. 네, 다른 네. 것인데 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그 불안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자아 분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정에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살아왔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다른 성향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부부 싸움 하다 보면 굉장히 초등학교 유치하게 예 짝꿍 싸우듯이 이렇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 싸움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왜 치사한 싸움이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정말 초등학교 단짝 친구들이 왜 책상에다가 이렇게 반선 그어 놓고 너 이거 네. 넘어왔다고 막 이렇게 그렇죠. 치사한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나이는 40, 50, 뭐 30 어른인데 싸울 때는 정서적으로 완전 네. 아이가 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을 우리 가족 안에서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안함들 있잖아요. 네. 불안함을 다룰 때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보면 그런 식으로 자녀들한테 많이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부부끼리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불안함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있어도 네. 상대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지낼 줄도 알면서 자기 생각도 표현할 줄 알고 이 사람의 마음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고 상대편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편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됐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죠. 불안함이 그렇죠. 오고 화가 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게 딱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먼저 자기가 어떤 패턴인지 첫 번째는 그걸 먼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자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식으로 나에게 버릇이 됐는지 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고치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계속 손가락이 상대를 향해서 불신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은 원가족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습득되어졌고 어떻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내 불안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불안을 다루는 방식도 네.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가족 안에서 그것들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렇죠. 그냥 순종적으로 그냥 음.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많이 이제 했는지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죠. 본인의 타입을 예. 먼저 파악해라. 예, 예. 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종천 교수님 모시고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자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패턴을 파악해라, 스타일을 네.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상담이 사실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왜냐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싸울 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갑자기 이렇게 싸울 때 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가요?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라든지 이럴 때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물론 뭐 밖에서 있는 분들도 이제 오래 관계 맺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반응이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듯이 네.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우리가 있죠. 예, 있는데 주로 가족들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네.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불안함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불안이 있을 때 그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 자기만에 있는데 이거는 원가정을 사실 좀 분석을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기 가정의 특징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또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부부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가정 안에서 전반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갈등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를 보면 자기 자신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들었던 이제 하나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두 분 다 이민 오셨어요. 두 분 다 네. 이민 오셨는데 나이는 두 분 다 한 50대 정도 되시고 이제 자녀가 되게 성공을 했어요. 되게 의대에 가가지고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이제 네.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 부인도 사실은 남편은 의사시고 남편도 의사세요. 그리고 여자분은 또 이제 대학 또 교수시고 네. 예,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공황장애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패닉 어택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메디컬 스쿨 이제 해가지고 다른 주로 이제 가고 이제 거기 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그 또 아들을 또 따라갔나 봐요. 예, 또 가까이 이제 살려고. 진짜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모든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패닉 어택, 공황 장애가 아무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여자분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부부 관계, 그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관계들을 이렇게 막 분석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네. 이게 친척한테 좀 이렇게 성추행을 좀 당한 거예요. 아이고, 성추행을 저런. 당했는데 네. 이 여자분이 어렸을 때 그 10대 때였는데 어렵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이 딸의 말을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추행은 계속된 거예요. 진짜요. 네, 추행은 계속됐는데 이제 한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한 15살, 16살 돼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이제 좀 저항할 수 있는 약간 힘이 생겼을 때야 이게 그게 멈춰졌는데 네. 그 여자 그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알려질까봐 밖에 알려질까봐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 명예가 있으신 좀 분들이셨기 성공하신 때문에 분들. 이런 것들을 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딸의 말도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때 어떤 증세가 나타났었냐면 이제 그 거식증 있죠. 네. 거식증. 밥을 못 먹고.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자기 몸을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을 자기 받은 삶에 거죠.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진. 오히려 그렇게 더 예, 집착하게 되었군요. 그래서 그걸 자기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이제 유학 와서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이 두 사람 다 이 감정적으로 네. 서로 간의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절제가 뛰어난 분들은 또 그렇죠. 예, 두 분 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 간에 완벽하려고 하는 경향도 너무 되게 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친밀감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시도 별로 없는 편이고 서로 네.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의사로서 뛰어나고 교수로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부부로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지 이렇게 친밀하진 않는데 대신에 여자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부탁을 해서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아주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가족으로부터의 외면당함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제 그 여자분이 어렸을 때는 뭐냐 하면은 이 서로 간의 어떤 건강한 가정은 나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딸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이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것들을 같이 해결해주고 그렇죠. 이 자녀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고 건강한 가정인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네,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조금 했을 때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을 거기에 때는 엄청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이제 아내가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와줘라고 했을 때 당장 와주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감당할 수 없을 감당할 만큼. 정도로 굉장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안이 있잖아요. 네. 불안이 있을 때 나는 되게 혼자 버려진 느낌 때문에 자꾸 이제 누군가를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남편이 거기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네. 그런 분노를 내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정서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그렇네요. 상황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에게 엄청나게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는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는 최대한 자기가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 아들을 케어하는 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겠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우리가 별로 없는 가정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꾸린 가정에서는 뭘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를 많이 강조하겠죠.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강조하겠네요. 남편한테도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남편이 꼭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뭐냐면 굉장히 지나치 많이 간섭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공부로 뛰어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양육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엄마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네. 엄마 곁을 떠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주로 가게 됐고 거기 또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부부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친밀한 워낙, 관계가 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박탈감, 허탈감이 왔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이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대도 있었고, 나 부모님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 오죽했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겠어요. 그것이 남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장성을 했잖아요. 떠나버렸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히 공황장애 뭐 약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족 문제고, 그렇네요. 자기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남편한테 집착하게 되고 아들한테 집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불안함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혼자 이 여자분은 이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사실은 친밀감을 그냥 집착하는 거 말고, 서로 간에 이제 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 간에 이제 집중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이제 거의 뭐 변하지 않는다 포기해버리고 그동안은 자기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집착했는데 아들이 떠나보니까 그 패닉이 어떻게 갑자기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내분이 자기만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 있잖아요. 그 불안함을 이제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다뤄나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꿔나가고 혼자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남편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서포트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이런 패닉 어때 공황장애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참 저희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장애가 왔을 때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많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현명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종천 교수님 모시고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발자국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연이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소라의 청혼 띄워드리고요. 다시 돌아올게요.